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립니다. 자, 월요일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또 김민준 전문가님을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을 또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이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대체 휴일이어서 또 2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운용형님과 또 김민준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 잠깐 인사하고 시작을 할게요. 노자성님, 나는 보람님께 종목 진단을 받고 싶은데 하셨는데 저에게 맡기신 겁니까? 이건 거의 도박입니다. 자, 쫄보님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승인이 났고 13일 내에 풀려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소식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이 소식이 또 삼성전자의 주가 또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을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민돌님 반갑습니다. 준호님과 서당계 1년차님도 반갑고요. 슬로우 라이프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주미영님 반갑습니다. 코코줄리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오늘 빠르게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땅하늘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할게요. 대한광통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3,68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대한광통신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는 흐름 나왔고요. 3,3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운용유님, 대한광통신 계속 가져갈까요? 비전이 없죠. 결론부터 따지면 이 주식은 뭐 짧은 반등 외에는 기대할 게 없는 주식이다. 먼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광통신은 이제 광케이블 회사입니다. 광케이블, 광섬이 광케이블 회사인데 해저 광케이블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광케이블을 깔 때 아마 필요한 쪽이고 과거에 이제 회사가 이제 초기에는 5G 시장이 형성이 좀 될 때 이제 수혜주 쪽으로 부각됐던 주식인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G 시장이 형성된 이후로 우리나라 5G 투자 자체가 2019년부터 투자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사 관련된 매출액이라도 증가가 돼야 되는데 매출액 자체도 정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5G 시대가 진입한 이후로 예산은 또 오히려 더 적자예요. 그 전에 예산은 그래도 연간 단위로 보시게 되게 되면 2018년도, 17년도에 흑자났지 않습니까? 150억, 150억. 근데 5G 시장이 형성된 2019년도에 매출액도 정체에다가 적자 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가 더 확대가 됐어요. 2019년도에 적자 90억인데 작년도 220억. 그리고 현재 지금 올해 1분기도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69억. 그 다음에 2분기도 영업 적자가 이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 작년과 비슷하게 200억 정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매출액도 정차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출액이라도 증가가 좀 되면 향후에 어떤 매출액 증가가 되면서 고정비가 좀 커버가 좀 되면서 실적 흑자 전환이라든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팔고 나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우리 시청에 3,600원대 정도 이 가격대 좀 사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약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거기 기다릴 거 없다고 좀 봐요. 이 종목 그때 그 가격대 반등 나올 때 다른 종목들은 더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확실히 매매한다 한다면 오히려 이제 5 쪽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더웨이 쪽은 그래도 모멘텀이 나면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10% 정도죠. 많지가 않은데 이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차트로 본다 한다라도 기대할 게 없잖아요. 지금에서요.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 자체가 지금 언제부터죠? 올해 1월 달부터 주가 흐름 자체가 이 가격대 파란 물량대가 전개되고 있는 가격대가 3,600원이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7개월, 8개월 동안 주가 자체가 3,800원대 머물러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 3,300원인데 뭐 500원 정도 반등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게 한계예요. 이게 기대 수익이 10% 정도, 10%라도 나는 손실 보고 안 나온다 그러면 가져가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오히려 1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도해서 교체하는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광통신 비전이 없다라는 말로 진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계를 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빨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매도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게요. 베네치아 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한국정보인증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9,9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요. 추매할까요? 손절할까요? 보유할까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9,900원이면 언제 사셨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 8,00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움직임 최근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여유는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사를 나눠야 되는지 이 종목과 어떻게 보세요? 뭐 작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보니까 뭐 9,900원대가 온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주식 매매를 좀 하시다가 좀 이제 흔히 말해서 물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10% 정도니까 뭐 90% 현금 가지고 다른 섹터를 이렇게 잘 회전을 시켜서 수익이 창출되셨다면 충분히 계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제 물리는데 손절을 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보유 비중만 가지고 좀 갈 것이냐 본정 정도에 왔을 때 탈출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이걸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이 주가가 일단 기업의 모멘텀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보니까 6월 8일 날 좀 튀었거든요. 이때는 조금 뭐 9,770원까지 왔는데 왜 안 빠져나오셨는지 약간 의구심이 좀 남아 있고요. 주가가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보니 한 번 더 솟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박종현님 말씀하셨던 5G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5G 작년에 매매들 많이 하셨잖아요. 수익도 다들 많이 나셨을 거예요. 5G 나는 하자마자 다 손실했다 이런 분은 없으실 텐데 그러면 이번에 5G 같은 경우도 재평가가 됐을 때 물리는 종목들을 조금 손실 줄였을 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다음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다우 키움 그룹이죠. 다움 그룹이 아니고 다움 키움 그룹의 이제 밑에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로 이제 쉽게 말씀드려 공인인증 사업자 국내 최초로 했으니까 그걸 딱 떠올리시면 되고요. 모바일 인증 쪽인데 제가 봤을 때 접근 포인트를 작년부터 가져가신 게 최근에 오다 보니까 합병 소식이 좀 있어요. 미래테크놀로지와 지금 1대 1.17 정도로 지금 합병을 하는데 합병 모멘텀이 붙어 있으면서 이번에 슈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6월 달에. 이거 지금 합병 날짜를 제가 보니까 합병 지금 기일이 9월 15일이거든요. 오늘이 이제 8월 9일.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일단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이 10월 5일이거든요. 문제는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섹터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시너지 섹터가 날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인인증 사업하면서 매출액 390억, 400억, 457억 전혀 외형 성장은 안 됐고 단지 다우 키움 그룹 내에 있으니까 단기 순이익 부분만 계속적으로 창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아니죠. 미래테크놀로지랑 했을 때 합병을 했을 때 성장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떠올려 보면 결국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 뭐 핀테크, 인터넷은행
뭐 삼성페이 뭐 등등 보안주 떠올려도 녹록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종목에 10% 이상 추가 매수를 할 바에는 그냥 다른 섹터를 조금 돌려가지고 매매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채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래 꼬리 달았던 7월 22일이네요. 저가 7,200원 정도 여기가 뚫리면 우리가 저점을 갱신하면 손절이란 말이 있듯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랑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위에 상단 보니까 8,500원대 매물 두껍습니다. 뚫어야지만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합병 기일 전에 슈팅 나오면 본전에서 저는 탈출 의견 그래서 포트 교체 전략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역시 교체 의견, 종목 교체 의견, 매도 의견 드렸고요. 손절 라인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200원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삼성전자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파도님이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8만 원에 비중도 무려 100%또 싣고 계신 분이거든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가석방 결정이 또 앞으로의 주가에 어떤 흐름 나타날까요, 운영위원님? 네, 저도 뭐 가석방 정도는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좀 됐네요. 이제 가석방이 있고 사면이 있는데 이제 가석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형 자체를 일시적이 아마 정지한 걸 알고 있고요. 사면이 되면 돼야지 여러 가지 경영권 복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또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 이후에 지금 두 가지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것 자체는 국정농단이고 현재 이제 경영권 불법 승계가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프로토콜인가요? 투입과 관련돼 가지고 또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제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 가석방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뭐 크게 영향 미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뭐가 호재냐? 삼성전자 결국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이 없으면서 부채 있으면서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미뤄진 상태잖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다 정치적인 가석방이라든가 사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투자 자체를 어떻게 보면 미뤄왔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 있는 그 파운드리 쪽에 200억 불 정도 투자를 지금 얘기는 해놓고 1년 전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TSMC 같은 경우는 1,000억 불 정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나오면 약간 그래도 가석방이라든가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투자로 저는 바로 발표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네네.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장비라든가 메모리와 관련된 그들 회사들이 가장 수혜를 받죠.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수혜를 받겠지만 그게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 가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세로 돌아선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싸지는 않거든요. 밸류로 따지면. 왜냐하면 다른 여타 국내 현재 실적 피크 이슈 때문에 주가 못 가고 있는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업 정도를 뭐 증권주라든가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엄청 싸거든요. 삼성전자가 PER 밸류로 보면 지금 13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단기 내일 아마 2~3% 정도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좀 본다고 봅니다. 이게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8만 원대에서 이게 86,000원, 88,000원, 9만 원 간다.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다.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간다고 봐요.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10%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10% 정도 올라간 수준.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코스피로 따지면 3,600포인트대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목표 지수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3,600 정도까지 보고 있는 쪽인데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 자체도 92,000원 정도 언저리거든요. 9만 원에서. 그래서 이번 이재용 회장 가석방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자체는 개인적으로 2~3% 정도. 이게 주가로 따지면 내일 82,300원, 3,000원 정도. 그다음에 길게 보면 86,000원 정도 언저리 이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올라간 상태 2%, 3% 정도 따라서 하는 매매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 오히려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쪽이 장비 쪽이다. 장비 비메모리 쪽에 투자와 관련된 장비를 정도들 사야지 주가 움직임. 최근에 이제 DDR5 관련 정보도 중심으로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시기는 잘 사셨는데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랬던 저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내일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또 주가가 뜬다 그러면 내일 다른 여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예컨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내일 주가 못 갑니다. 예. 그렇죠.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2% 3% 뜨고요. 2% 뜨면 삼성전자 한 종목까지 종합주가 20포인트 뜨거든요. 그럼 다른 거 현대차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다른 여타 종목들도 1% 올라간다면 내일 종합주가 지수 40포인트, 50포인트 올라갑니다. 40포인트, 50포인트 현재로 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다른 여타분들은 내일 상대적으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 이재용 회사 가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서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흐름도 괜찮았고 또 수급 여건 자체가 아무래도 대형기보다는 중소형 종목에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장비와 소재 특히 이제 비메모리와 관련된 투자 부분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길게 보유하셔야 되겠죠. 뭐 길게 개인적으로 뭐 88,000원, 9,000원 그렇지만 내일 이 종목까지 크게 종목이 3% 4% 올라갈 거 염두에 두시고 아침부터 따라 사면 또 상당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9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지만은 내일 크게 가석방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긴 흐름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때는 10만 전자 그리고 뭐 12만 원까지도 간다라는 전망들도 나왔었는데 오랫동안 좀 물리신 분들 그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이 가석방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좀 기대감을 갖기는 하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장비 쪽으로 소재 장비 쪽 이쪽이 조금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앞서 채팅창에서 장비주들이 너무 안 가서 답답하네요 하시는 분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쪽으로 조금 수혜가 간다면 다시 한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진단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제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쪽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운영님하고 절반은 같고요. 절반은 같고 네, 절반은 틀립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틀릴까요? 일단 반도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항상 분류했거든요. 네. 투자 확대, 그다음에 MMA, 그다음에 총수 부재. 이제 리더 부재라고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는 이 3박자가 좀 갖춰져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3나노. TSMC는 핀팻 기술력으로 3나노를 하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는 독특하게 이제 GAA로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시장이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운영님하고 같은 쪽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나 좀 더 퍼포먼스 측면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 여기는 거의 완벽하게 동의하는 쪽이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이라든지 철강 이 소외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삼성전자로 몰릴 것이라고 저는 좀 보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퍼포먼스 쪽을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하반기에 매매 관점으로 이루어진다고 일단 보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쪽으로 하실 거면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이건 운영님 말씀 100% 맞는 쪽이고 이제 여기서 대형주에 관한 이제 흐름이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과연 포스코라든지 뭐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아직도 밸류가 싼데 이쪽에 있는 수급이 빠져나와서 삼성전자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높은 밸류, 특히나 내년에는 조금 더 삼성전자 더 좋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를 쥐고 있는 느낌이 이 삼성전자였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고점 찍었던 96,000원 언저리까지 저는 뭐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95,000원. 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 흐름을 방해했던 요소들이 많이 좀 제거된 쪽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쪽이거든요. 오늘 이제 가장 리포트가 먼저 나오는 데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인데 거의 저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제 운영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합니다. 이걸 투자 관점으로 조금 길게 끌고 가야지 이제 매매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8만 원짜리. 오랫동안요. 이거 사가지고 1-20% 먹겠다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셨 분들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TSMC와 3나노까지 기술력을 이제 첨예하게 싸워가고 투자 확대 소식까지 밝혀질 때마다 좀 랠리가 나오는. 저도 올해는 96,000원 좀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네. 내년쯤 돼야지만 10만 전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제 그 수급의 동태가 낙수 효과로 반도체 소형주에는 갈 테지만 건설이나 철강 뭐 이런 쪽은 소외가 될 공산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비슷한 의견이지만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부분이 살짝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요. 길게 봤을 때 95,000원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9층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삼성전자는 워낙에 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부분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실현이 될 때마다 그에 대한 상승을 조금씩 계속 기다려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코줄리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DKT로 넘어갈게요. 매수가가 22,000원이고요. 비중은 50%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있는데 언제 매도할까요? 하셨거든요. DKT 주당 한 주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 소식과 함께 이제 이 주가를 내가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22,000원에 접근하셨고 현재 주가 28,000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전략 어떻게 짤까요, 전문가님? 네,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빨리 사셨으면 4월 중순쯤 사신 것 같고, 뭐 그때도 충분히 진입이 한번 가능했던 구간이고요. 뭐 좀 늦게 사셨으면 뭐 좀 한 두세 달 전에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차트 모습 보시면 좀 박스권 돌 때한 7월 초 정도, 뭐 네. 중순 정도 사신 것 같으니까 이제 두 달이 조금 안 됐네요. 잘 하셨고요. 이제 DKT는 BH의 자회사입니다. 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이제 DKT 하면 잘 안 떠오르는데 BH 하면 다들 아시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 FPCB 쪽이고요. 네. 이제 스마트인용 플래그십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업황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모듈 생산 업체고요. 그러면 이제 왜 자회사겠느냐? 실적 좋습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돈 잘 벌었고 단기 순이익률이 올라갔고 좋은 쪽인데 결국은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뭐 와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용 시계 쪽인데 결국은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이 무상증자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복입니다. 근데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할까요? 무상증자 받아서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끌고 갈까?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끌고 갈 것이 이제 축하할 일인데 권리락 전에 치고 빠질 것이냐? 결정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 네.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전문가님이라면 저는 뭐 옆에 이제 운영님도 계시는데 똑같을 것 같은데요. 무상증자전에 주가 뜨면 네. 정리해야죠. 나올까요?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받았을 때 이 주가가 확실히 오른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네. 저는 무증받고 고옵니다. 근데 FPCB가 과연 그럴까? PCB 쪽이 인쇄 회로 기판의 업황이 지금 돌아왔어요. 특히나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특히 이제 폴리드 칩이라고 하거든요. FC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제 뭐 대덕던자라든지 박차를 가하는 쪽이긴 한데 이 업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DKT는 이어지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성으로 약간 PCB는 좀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22,000원에 사셔가지고 31,000원이면 수익률이 뭐 40%가 넘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권리락 기산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8월 보니까 언뜻 보니까 한 18일, 7일 이 정도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보유하셨다가 주가가 좀 오르면 치고 빠지는 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죠. 무증 받았을 때 권리락 이후에 빠지는 주가, 그리고 다시 가격 조정 기간 행보, 그 다음에 반등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무증 이후에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코코줄리님께서 네. 밤새 머리 이제 싸매가지고 근데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주가 뜨면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주가 이제 어디까지 뜰 것이냐? 월봉 차트 모습은 신고가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깨면 팔아라. 주식시장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량을 정리 안 하셨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익절을 좀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기간은 보니까 지금 기준일이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일 정도 남았네요. 20일 선 정도로 익절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면서 좀 타이트하게 잡고 싶다, 전문가님. 그러면 11선 26,000원, 3,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잡아가면서 이탈하면 정리하고 아니면 주가가 좀 더 위로 가져가는데 8월 18일 전이다.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그때는 5일선 이탈하면 정리하는 방법. 목표 주가는 따로 설정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준일까지만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이 종목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성호 님도 똑같이 DKT 올려주셨거든요. 무상증자 이슈 궁금합니다라면서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준 전문가님의 전략은, 개인적인 의견은 계속 이 증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금씩 수익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전략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장영섭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S에너지 궁금증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8,240원, 비중은 20%.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 늦어도 작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 거의 오늘이 4,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으니까 절반 가까이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손절매 시기를 놓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보유 가능합니다. 갈아탈까요? 그냥 가지고 갈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뭐 S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모듈 기업인데 이제 작년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정책 수혜주 쪽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뭐 신성 ENG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때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8,000원대 저도 그때 많이 주목을 했던 주식인데 그대로 이제 결국 이제 실적이 안 따라주는 정책적인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보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성 ENG,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회사는 흑자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저가 종목인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지금 거의 이 종목도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정도 빠져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좀 특히 많이 빠진 부분 자체가 작년도에 이제 적자가 좀 났고요. 또 이사가 좀 유상증자를 했어요. 아마 8,200원대에 사셨으면 이번 아마 유상증자를 받았을 겁니다. 유상증자 비율이 아마 32% 정도 했거든요. 신주 발행 가격이 보니까 3,800원, 3,790원이니까 아마 유상증자를 받았으면 아마 6,000원 정도까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6,500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유상증자 안 받으셔야 되는 주식이에요. 제가 5,200원대 정도에서 진단해도 이건 유상증자 받지 말아라 그랬던 주식인데 그때 팔라고 했던 주식이거든요. 이제 예사가 지금 보니까 유상증자 납입도 다 됐고 내일 신주가 그 상장되는 날이에요. 신주가 보니까 약 450만 주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내일 상장되는 날이니까 오늘 나왔었겠죠. 미리 뭐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왔을 거고, 또 지난주 금요일도 일부 기관 투자가 나왔을 건데 그렇게 뭐 미리 파는 물량은 없었을 거니까 그 물량을 오늘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주 물량이 나올 때까지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무상증자, 앞서 무상증자 진단했지만은 무상증자도 나중에 골략되고 난 다음에 또 무상증자가 상장될 때까지 주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상장되는 날 아까 말했던 미리 반영되면 팔아야 되는 거고, 골략되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걸 100% 가게 되면 주가가 반토막 나고 나한테 다음날 시초까지 뜨거든요. 그때 팔든가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유상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내일 상장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좀 더 기다리면 돼요. 유상신주 물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는데 반등 폭은 뭐가 결정하느냐.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영업이익. 2분기 때도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면 이사가 이제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재무 내용도 개선이 좀 됐기 때문에 또 향후에 어떤 태양광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예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칠레라든가 해외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굉장히 정책적인 효과는 태양광 자체가 가장 지금 빠르게 혜택을 받는 쪽이 풍력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재생에너지 쪽은 태양광 사지 말고 풍력 쪽에 CS 윈드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도 풍력 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은 별로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아요. 그 중에서 특히 태양광 쪽은 매매하더라도 태양광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풍력 쪽에 관련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종목은 주가는 안 빠질 건데 당분간 그래도 행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은 유상 신주 물량 소화를 하고, 만약 이제 이번 주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만약에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나온다 하더라면 그때 이제 5,000원 돌파할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영목 주가는 안 빠져요. 그렇지만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현재 가격대에서 4,600원과 5,000원 사이에서 장기 행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목은 일단 좀 유상 신주 물량까지 감안하면 시가총액이
거의 800억이거든요. 이제 1,000억 이상 현재로서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5,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에너지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살짝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 사이에 그럼 잠깐 저희 채팅창 이야기 나눌까요? 준호님 반갑습니다. 카나리아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앞서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지각하신 오렌지님, 킴님 오랜만에 뵙네요 하시면서 김민준 전문가님께 인사 나눠주셨고요. 다음 상담 일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갈까요? 전화 상담 다시 한번 갈까요? 연결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건설기계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600원에 15%.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57,600원에 15% 전문가님 살펴보겠습니다. 한테. 네, 오늘 박준영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 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 오늘 53,900원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건설 기계를 접근하시는 분들 포인트를 좀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네. 시청자님입니다. TV를 좀 꺼주시고 소리가 계속 중복되니까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건설 기계 저는 올해 굴삭기 사본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굴삭기 쪽으로 공략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올해 두산 바켓만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 투자에 맞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저는 골랐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 기계는 왜 갔느냐? 신흥국 시장에 굴삭기가 많이 팔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돼 있으시니까 포크레인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 같으신데 건설이나 건설 기계를 접근하시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땐 시청자들의 90%가 다 잘못되셨어요. 건설을 보니까 건설을 들고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매번 말씀드렸는데 건설을 주도주로 박아놓고 네. 건자재를 매매로 돌려보자 수도 없이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뭐 원목이라든지 우리가 가구라든지 콘크리트 파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건자재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철근이라든지 다 좋았잖아요. 거기를 뭐 동국제약, 대양제약 다 마찬가지. 거기를 매매를 하고 건설을 주도주로 박아놓고 그러면 건설주들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 다 올랐어요.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현대건설 기계가 68,20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가격 조정 받아가지고 이거 차트 모습 보시고 사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눌림목 기간에. 주가 지금 안 되죠. 그럼 이 주가가 못 갈 것이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건설기가 여기 밑에 보시면 35,000원대 이제 기간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잡아서 올라갈 때 반 정도는 파시고 반 정도는 내가 15%면 반 정도를 딱 팔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보면서 현대건설기가 성장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방산업이 좋아져야 되는 쪽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브라질이랑 굴삭기도 많이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500불 정도, 2,500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260억 정도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요. 그 뒤에 매출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 이상 파신 분들은 여력 있죠. 아, 주가 좀 떨어지는구나. 아, 그럼 뭐 조금 덜 먹고 팔지. 수익이 나 있는데 한번 승부를 지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팔고 다시 사고 다 팔고 다시 사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주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손절해야죠. 다시 올라와봤자 본인이 샀던 그 가격 그 자리밖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거 쉽습니다. 하단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여기죠. 51,000원. 여기 무너지면 무조건 이제 45,000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45,000원에서 손절할 주식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45,000원에 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단가밖에 안 오세요. 시청자님 단가밖에.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팔아라. 분할 서고 분할 매도라. 그러신 분들은 건설이나 건설 기계를 갖고 있을 때 문제가 없죠. 왜? 절반 이상 수익 내놨으니까. 내가 욕심을 좀 더 냈는데 주가 가격 조정이 길구나. 기간 조정이 길구나. 정리하면 되니까. 뭐 30% 수익 났던 게 뭐 15% 줄긴 했지만. 근데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매매 관점에서. 그래서 차라리 매매를 할 거면 매번 말씀드렸던 게 건자재로 해라. 매매를. 뭐 시멘트라든지 치고 빠지고 가구라든지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났고 이건 보유입니다. 일단 현대건설 기계는 주가 오를 거예요. 그런데 기간 보유 오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충분히 65,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3분기, 4분기 또 하반기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시장에는 물론 건설주들도 계속 오를 거예요. 분명히. 특히나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갈 건데 시간 투자 오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는 게 이미 신재생이랑 반도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따로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대응 안 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6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기계 전략 짜기가 꽤 복잡한 것 같네요. 이 처음부터 이 전략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 일단 현대건설기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목표가 6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해바라기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코스모 신소재 이어가겠습니다. 매수가가 42,200원이고 비중은 5%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16% 넘게 올라가면서 49,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바라기 님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조금씩 모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영희님. 일단은 5% 산 거는 지금 수익이 좀 낮죠. 그렇죠? 네. 그 10%, 15%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52,000원까지 갔으니까.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상한가 들었죠. 강하게 움직이 전개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딱 세워놓고 지금 소재 종목들만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저 포인트인데 앞서 제가 삼성전자를 살 거냐, 장비 종목들을 살 거냐, 장비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 거고. 2차전지도 그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일단은 분할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유럽의 그 배터리 회사 공장이 지금 38개가 신규 투자 내지는 예정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너나나나 지금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 회사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도 불확실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분할 이슈도 있는 거. 근데 소재 기업들은 어떠냐? 일단 소재 기업들은 수혜예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배터리에서 확보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소재 회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소재 회사들은 하다못해 그들 미국 해외 쪽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소재는 납품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비 배터리 회사들은 경쟁 회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들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 종목들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2030년도까지 미국의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충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해외 쪽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니까 그럼 소재 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재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강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후발주 쪽으로 이제 아까 요즘 들어가고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2분기 때 영업이 558억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작년 아마 2분기에 비해서는 아마 거의 100% 증가됐을 거고요. 근데 매출액도 보니까 100% 증가했고 또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주가 움직임 자체가 배터리 회사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자 부분이 이슈거든요. 이 회사가 최근에 투자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1,5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올해 7월 달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 회사 1,500억이면 엄청나거든요. 이 회사 지금 자본금이 자기 자본 2,000억밖에 채 안 되는데 그렇죠. 작년 연말 기준에서 1,768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1,500억 정도 투자한다. 즉 자기 자본만큼은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것만큼 당장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이 어디서 날지 투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뭐 약간 전환사채도 약간 좀 발행을 했는데 일단 그만큼 확실한 수요처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배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을 다 투자할 정도금. 그만큼 향후부터 전망치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현재 주가 사야 되느냐? 지금 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2차전지 이 회사 이제 양극화 물질이니까 니켈, 코발트, NCM 계열 투자했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회사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상반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작년도 기준에 가지고 PER 양극재 회사들 같은 40배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이제 2023년도까지 앞당겨서 평가를 받을 만해요. 2023년도는 약 30배 정도까지 좀 보면 되거든요. 예, 양극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러면 현재 예사가 지금 오늘 주가 뜬 기준으로 뜨기 전으로 본다면 전망치로 따지면 PER 28배였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이제 16% 급등했으니까 아마 35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의 2023년도 기준 PER 35배, 만약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40배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40배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오늘 하루에 52,000원까지 거의 30% 급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오늘 고점에 52,000원을 잡으면 당장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52,9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계속 확실한 성장하니까 가져가야 되겠지만 따라가는 매매 자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오늘 고점인 52,000원 정도 올라가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 가능하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5% 사놓고 더 잘 나갔는데 팔기는 그렇죠. 그분은 일단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다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45,000원까지 내려옵니다. 45,000원, 5,500, 6,000원까지 그 가격대에서 내려오면 46,000원이 52,000원대 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10% 정도의 등락 기간 속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모멘텀이 살아나면 58,000원, 6만 원 갈 수가 있거든요. 58,000원, 6만 원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정도 봐야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전환사채 발행 물량까지 뭐 뺀다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뭐 5% 가지고 일단 만족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46,000원 아래권에 내려올 때 최소한 그 가격대 매수가 가능하니까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52,000원 넘어가시게 되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 약간 차익 실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갑자기 올라서 당황스러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볼까요? 한 45,000원 선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지금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연말까지 한 목표가는 58,000원에서 6만 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지금 뭐 비중이 5%밖에 되진 않지만 조금 더 이제 내일도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52,000원, 오늘의 고점을 뚫을 경우에는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끌님이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61,8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랑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전망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누구시죠? 지금 올리신 영끌님. 분이? 영끌님. 네. 종목 잘 사셨는데 네. 이렇게 매매하시면 겁 안 나시나요?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방송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매매하면 겁날 것 같거든요. 미리 선취해서 주가가 더디면 늦게 가는 건 싫고 빨리 덤벼들면 손실 나는 건 싫고 개인 투자자도 손절 잘 못합니다. 맞아요. 100명 중에 90명은 다 버티거든요. 그러면 이 따라가는 이제 5일선 타기를 하셨는데 21선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솔루스 첨단 전 동박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스, SKC, 솔루스 첨단사 점유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헝가리 공장이 이제 본격 가동되면서 결국은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쪽인데 점유율 부분은 일진과 SKC죠. 일진하고 SKC하고 점유율이 비슷한데 어느 게 더 나냐? 저는 SKC가 더 낫다고 보는 쪽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따졌을 때는 비슷할 때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률 그리고 기본적 분석사항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들은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솔루스도. 그런데 지금 진입하셔가지고 목표 주가가 떴는데 궁금하다. 이러면 내일 당장 만약에 2차 전지가 아까 박준영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믿고 끌고 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21선 무너지시면 6만 원 무너지시면 손절을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딱 짧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가면 7만 원입니다 올해. 한번 뭐 여기서 이제 더 한 번 슈팅이 나와주면 한 7만 1,000원 2,000원 내년에는 또 밸류체인 재평가를 또 받겠지만
동박 부분도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동박이 뭐 전지박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박 부분이 동박이 있고 유리 소묘가 있고요. 에폭시 수지로 한 동박 적층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동박 적층판을 생산하고 있어요. CLC라는. 이것도 안에 들어가면 업황이 원래 2차전지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지금 수익 나셨는데 네.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7만 원 언저리까지는 리바운드 그 전후 가격으로 조금씩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욕심내면 자기가 먹었던 걸 다 뱉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주니까 가게야 가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또 그렇지 않거든요. 10% 20% 수익 났다가 주가가 무너지면 또 속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주가는 5만 원대 샀었어야죠. 미리 선취해가지고 느긋하게 3, 4개월 기다리고 3개월 정도 20, 30% 주가 딱 올라가면 팔고 그때 개미들 딱 붙어주면 좋구나. 내 물량 털고 입 딱 벌리고 있다 던져주고 나오면 되거든요. 네. 앞으로 저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2선 2타이시 5만 9천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주식 사랑꾼님, 삼성 SDS 가지고 계시고요. 18만 5천 원에 접근하셨습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원윤영님? 네, 뭐 이 종목도 혹시 이제 뭐 이재용 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다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별로 기대 없어요. 이거는 해서요. 일단은 이재용 회장이 아마 이거 지분 아마 18% 정도인가요?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아마 이부진하고 이서진도 아마 3.9% 가지고 있을 건데 이제 이 그룹의 IT 회사지 않습니까? 그룹의 IT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그 영역 쪽에 하면서 돈을 번 회사 쪽인데 대부분 이들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벌 2세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속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성 SDS도 그렇고 SK 같은 경우도 SK CNS를 통해 가지고 SK 최태원 회장이 잡는 경우였거든요. 뭐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가 아마 대상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자금을 마련하는 어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어요. 상장하면서 일정 부분을 팔았고 현재는 지분 10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재용 회장의 이재용의 가석방 됐다고 그래 가지고 경영권 지배구조와 관련 부분 자체는 전혀 지금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혜택 못 받아요. 약간의 이제 함께 약간 내일 하루장이죠. 어떻게 보면 너는 이재용 회장 가석방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가 관련 종목도 내일 하루장이라고 봐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일단 밸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지금 PR이 20배거든요. 20배짜리 주식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 이제 이재용 회장 어느 정도 뭐 주가 좀 올라가면서 이걸 팔아서 어느 정도 지배구조 개편하는데 약간 도움을 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종목을 크게 띄워가지고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룹 내 여러 가지 크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산업의 성장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자체는 뭐 미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PR이 2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는 좀 보도록 할 건데 뭐 삼성전자가 차트 똑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지금 3월 달부터 거의 지금 82,000원대 행보입니다. 이 정도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18만 원대 행보거든요. 내일 뭐 잠깐 이 정도부터 하면 2, 3% 정도 올라간 수준에서 장기간 또 향후에 긴 행보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목은 아주 길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 1월 달에 고점이 20만 원이거든요. 이게 18만 7천 원? 10%도 못 가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연초에 10만 원까지 가다가 지금 8만 원이니까 20% 이상 빠졌지만 이 종목은 고점이 거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가격 전략은 딱 나와 있죠. 내일 뭐 1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또 고점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S까지 채팅창 보니까 세곰 쥐말님께서도 SDS를 조금 눈여겨보셨던 것 같은데 함께 좀 진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정말 빠르게 도와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저희가 이제 공휴 대체 휴일로 방송은 없지만 대신에 또 김민준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에 하고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토마토 방송국의 머슴. 네. 뭐 이번에 이제 비밀 노트가 있는데 신흥 SC를 추천드렸는데 목표가 달성이 돼가지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공개 방송을. 아우, 네.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주제를 좀 세게 잡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주일 뒤늦게 떠들지 마라 이렇게 좀 했거든요. 뒤늦게 떠들지 마라. 미리 선취의 미학을 좀 통일하는 제 충언이고요. 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뷰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멘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까 오늘 되게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2부 때는 정말로 경제방송 최초로 반팔 입고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셔가지고 네. 조금 내 멘탈이라든지 심리적인 거라든지 오늘 박준영님이 다 말씀하신 답이 있어요. 뭐냐? 장기 투자할 건지 매매할 건지 나눠서 하셔야죠.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 SDS 하면서 매매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정신교육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주식의 본질적인 거 좀 논해보고 오셔가지고 매너 지키면서 커뮤니케이션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화가 많이 나셨네요, 전문가님. 오늘 화가 좀 많습니다. 자,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대체 공휴일 쉬는 날에 또 우리 정신교육 한번 좀 초심을 찾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8시에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에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선침의 미학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10시에 시작되는 투자의 신에서도 또 김민준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포인트 들을 수 있고요. 또 합정동 민박 추천주까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주의 시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